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오늘이 8일차죠. 네, 제 자신을 소개한다는 그런 8일차입니다. 어찌됐든 저희 솔직한 모든 면을 끄집어내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내용일 수도 있는 그런 자기소개가 아닌 좀 뭔가 남들에게 포장 아닌 포장을 해서 좀 더 저 자신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끔,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좀 호감적인 인상을 갖게끔 만들어 놓는 자기소개를 8일째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저의 치부가 될 수 있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선입견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보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에 대해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거죠.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지화해서 그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해서 좀 판매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때로는 저는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닌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거짓 없이, 뭔가 덧붙임 없이 어느 정도 살은 붙여지되 어느 정도 나에 대한 좀 신뢰감을 주되 최대한 거짓 없이, 최대한 허황된 그런 정보 없이 나라는 사람을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아직까진 그 해답은 찾지 못했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 배워야 된다는 것은 평생 내 삶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성찰해 나가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하지만 그 답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답을 찾기 위해 추구하는 삶,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저라는 사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의 생각이 또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예전의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돼서 이야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더 내용이 좀 많아지면 안 되니까 제 소개를 또 어제에 이어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PPT에 좀 중점을 두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3초만 제 눈을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요. 그렇군요. 대답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상상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구나. 일단 이실직고를 하자면 제 마음이 상당히 떨려서 좀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이 앞에 서서 뭐 한 사람이 됐든 여러 사람이 됐든 저를 쳐다봐주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떨립니다. 그 떨림이 막 무섭거나 뭐 공포스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혹은 기다리던 택배가 오는 이런 설레임의 떨림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많은 저의 이야기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경험한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꿈, 희망, 미래를 이곳 꿈, 희망, 미래재단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떨리는 심장,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네, 저는 청소년 동기부여 이야기꾼 꿈입니다. 말이 헛나왔네요. 청소년 동기부여가 꿈입니다. 뭔가 무의식 속에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무의식 속에 저장해 놓고 삽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 좀 의식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씨앗을 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뭔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해답을 제시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뭔가 실천함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그 과정, 그 함께하는 과정을 동기부여가로서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막연한 그런 생각도 들죠. 동기부여라고 하면 뭔가 제시도 해주고 어떤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이런 좀 이끌고 가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저는 동기부여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좀 어떤 울림, 떨림 이런 걸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그분이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는 그 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뭔가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내적 동기부여와 외적 동기부여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내적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그 물음을 던졌던 분들은 외적 동기부여를 찾아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내적 동기부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외적 동기부여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외적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다니고 많은 분들과 함께 했었죠. 그러면서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나는 내적 동기부여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되돌아보니까 제 자신 내적 동기부여에서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동영상 면접장에서 동영상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동영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궁금하기도 했어요. 하루에 1분 정도씩 한번 남겨보고 100일, 1000일이 지난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변화된 그 과정을 겪었을까? 이 과정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들로 시작한 동영상이 지금 200일이 넘어가고 있고요. 1분이 아닌 10분, 20분, 때로는 3, 40분 되는 시간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제 동영상을 봐주기는 힘들겠죠. 저도 남의 동영상을 5분, 10분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영상을 참 줄여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 자신의 무게를 두고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동영상을 남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동기 이야기꾼이 되고 싶습니다.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청소년 동기부여가로서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번도 그런 동기부여가로서 인식을 하고 살아오진 않았어요. 그냥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좋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뭔가 마음의 치유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렇게 청소년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다라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뭔가 어른이 돼가면서 포기하는 것들, 그리고 변명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타협하는 것들을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면서 좀 대리위안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사명감, 소명감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의식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토대장정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친구들에게서 좀 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 저는 한 번도 아직 한국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국토대장정에 오는 친구들은 해외 생활을 많이 해본 친구들도 있었고,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있었고, 뭐 방학 기간마다 해외를 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좀 제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그 환경과는 좀 다른, 그리고 속된 말로 좀 삶의 질이 차이가 나는 그런 학생들이었죠.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유학파라든지, 그리고 또 집이 좀 어느 정도 잘 사는 그런 친구들은 없었거든요. 약간 농촌학교, 그리고 좀 말썽이 많은, 말도 잘 안 듣고 공부도 정말 못하는 그런 학교를 나와서 서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정말 지금은 1시간 거리지만 당시에는 서울 갈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약간 속된 말로 진짜 촌놈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좀 견문을 넓힌다고 할까요? 제가 경험해서 넓히는 견문이 아닌 좀 남의 경험으로, 남의 이야기로 세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좀 행복과 하나의 좀 사회 현실의 벽을 도망친 좀 이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7개월 동안 참 다양하고 많은 경험들도 하고 많은 사람들도 만났지만 제 삶에 이익이 되는 반면에 손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들에게 뭔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경험한 것들,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책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더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10년 넘게 연락하고 있는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들에게 좀 더 보람된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삶의 그 벽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이 생활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냥 돈 없이 살 수 있다, 행복을 즐길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 이런 피곤한 삶을 살았다면 이곳에 가서는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여행도 다니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다가 20대 후반 정도 되니까 30대 초반쯤 되니까 제가 벌어놓은 돈이 없더라고요. 통장 잔고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애를 할 수도 없었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해도 옷 한 벌 제대로 마련해서 어떤 뭘 쓸지 또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그때부터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숙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기숙학원에 들어가니까 좀 더 뭐랄까, 국토대장정도 그렇고 기숙학원도 그렇고 어느 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교육 문화고 하나는 여행 내저 문화죠. 내저 문화에 오는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집안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경제적인 형편이 되는 친구들이 왔었고,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좀 부유한 자녀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20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집이 없어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다면 20대 이후에 만났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가정 형편이 좋은, 괜찮은 그런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 깨닫게 되는 것들, 제가 배우고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는 것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초중고 대학생들이 아닌 대학교 좀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1년 더 고생하고자 들어온 그런 학원이죠. 그리고 때로는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를 가기 전에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사회생활을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성상 핸드폰 사용 금지, 먹고 싶은 것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합니다. 뭐 통닭이라든지 피자라든지 라면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PC도 사용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회와 좀 단절된 생활 속에서 외출 외박도 잘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이 항상 그 불만, 욕구 불만 같은 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걸 어디다가 풀 수 없으니까 원수열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아닌 생활지도, 저처럼 그러니까 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보조해주는, 잠잘 때 떠들지 않고 잠자게 하는, 그리고 식사할 때 식당에 혼잡하지 않게끔 통제해주는, 쉬는 시간에, 자습 시간에 면학 분위 조성을 위해서 관리 감독해주는 저희한테 좀 때로는 심한 욕설도 하고 좀 과격한 행동도 하고 하지만 폭행까지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 친구들의 잘못으로만 여겼지만 나중에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쌍방님 간에 잘못이 있었던 거죠. 그 감정의 골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한테도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구호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참 부정적으로 세상을 좀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1년,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정말 제 스스로가 느끼기에 변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한 반의 생활지도 담임으로써 이 친구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오전, 오후에 아침, 저녁으로 이 친구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0달이 지나니까 이 친구들의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렇게 구호를 함께 외쳐주시고 먼저 선창을 그렇게 크게 해주시니까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되고 나중에는 저에게 많은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하나의 좀 마인드 컨트롤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었던 게 체조였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체조를 제가 나름 좋아하고 그런 게 있어서 군대 체조를 좀 병행해서 제가 스트레칭하는 그런 체조를 10분 정도 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친구들과 함께 했었고요. 그게 어떤 시간에 따로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식 시간 아니면 쉬는 시간 이런 시간을 응용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3명 그러다가 점점 많아져서 30명 이상까지 됐다가 나중에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부담스러운지 친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2명, 3명 이렇게 시작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한 10명 정도 마지막에 가서 한 10명 정도 남는 결과를 봤는데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제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했던 것과 나중에 끝나고 나서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표정에서 저는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 봤을 때 표정과 끝났을 때 이 표정만으로 모든 게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불만불평에 가득한 그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뭔가 이제 실천적인 모습들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 또한 이제 생각의 틀을 가둬놓지 말고 뭔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도 작은 실천이라도 앞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해 2012년 12월 달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강사라는 직업을 알아보고 그리고 국가 지원으로 해서 서비스 그런 쪽에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아카데미 다니면서 수료도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세상이 녹록지 않고 또 나이를 헛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의 벽이 상당히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느끼게 된 게 있어요.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맞는 길인지 안 맞는 길인지 나이가 이만큼 먹어서도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 설레이는 마음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어떤 동기부여될 수 있는 이야기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때로는 제 자신에게 변명도 하고 합리도 시키면서 그렇게 좀 못난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퍼실리테이션 강의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 세미나, 세종 연구의 리더십, 포스코에서 진행하는 창업 컨설팅 세미나 같은 이런 정말 다양한 모임, 강의, 강연, 그리고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이런 소모임까지 참여하면서
좀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좀 길거나 그 창의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라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그래도 이런 요소들이 있구나,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걸 저 혼자만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꿈희망미래재단에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보다는 지혜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맞춰가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옳고 이게 나쁘다 라는 편견 좀 그런 생각보다는 좀 다양성의 관점을 두고 서로 간에 이해를 도우면서 서로에게 좀 좋은 그런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조력자가 되는데 그 과정을 함께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자기 주체성이 좀 확고한 게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주체성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직은 모호하고 아직은 막연하고 아직은 뭔가 확실하게 깨닫는 게 없지만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기부여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 꿈대표 김영선입니다. 뭔가 어제보다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여전히 좀 매끄럽지는 않네요.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나리오를 써놓는 것들을 계속 되짚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자유롭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발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 이야기 해도 되나? 이건 괜히 얘기했나?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이 끼어들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괜찮게 들리게끔 이야기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22분이 넘었네요.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시간들, 짜투리 시간들을 빼놓고 나면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니까 적정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이력서가 합격을 해서 연락을 오고 꼭 면접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